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5년 1월 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 경제협력 MOU 10여 건 체결한다. 비핵화 한한령 논의 진전 이룰까? 패스하고 이거 서해 구조물 얘기 안 할 것 같고, 얘기해봤자 안 먹어주겠지 뭐.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양안 관계 등 그런 주목이다. 양안 관계 주목 뭐 별로 기대 안 하고요. 어차피 지방선거 때문에 간 거고. MOU만 얘기하고 뭐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는 없는 모이네. 내용도 짧네. 뭐 패스하고요. 베네수엘라 덕분에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넘어가고요. 김정은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 필요성 다단한 국제사변이 설명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 극초음속 무기 체계 준비 태세 평가다. 아이고 폼 잡고 있네. 미사일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갖다가 4일 진행했다. 평양시 여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동해상 1,000km. 이게 동쪽으로 쐈다 이 말이죠. 동쪽으로 쐈는데 때마침 뭐 이재명이 중국 가는 거 해가지고 그때 맞춰서 해가지고 쐈다. 뭐 베네수엘라 건도 뭐 엮을 수도 있고 뭐 그래 되는데, 북한은 뭐 미사일로 정치를 하니까 그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이 1,000km를 날아갔다. 여기를 갖다가 방향을 동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바꾸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중국이 됩니다. 중국이 된다는 거. 꽃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위치고 가위 잡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중국한테도 무언의 이 경고를 날린다. 함부로 뭐 북한 비핵화 같은 거 소리하지 마라, 이런 거 경고 날릴 수도 있다. 뭐 단순히 미국, 한국, 일본한테만 경고가 날아간다? 에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요. 자, 넘어가고요. 빨리 하는 바람에 뭐 이거 제대로 준비를 안 했네. 미국 마두로 축출 국제법 위반 논란. 논란이 아니고요. 국제법 위반 100%입니다. 중국, 러시아 대범 행보 자국 우려도. 자, 오늘은 뭐 특집으로 해서 웃자가 베네수엘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다 할 겁니다. 다 베네수엘라 얘기할 건데요. 중국 대만 침공,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명분 삼을 수도 뭐 당연한 소리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다극화된 세상, 다극 세상. 이 여기서는 각각의 동네마다의 이 지역 맹주급, 그러니까 뭐 패공공인데 지역 맹주를 기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하나씩 다 들어 앉아가지고 얘들이 지구 나와바리를 갖다가 다 이 통제하고 어찌 하는 게 이 다극 세상입니다. 이거 반미 쪽에 찌든 분들은 다극 세상이 오면 세상이 억수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라고 웃자는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이거 뭐 중국,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은 뭡니까? 이거 이른바 먼로주의죠. 먼로 독트린. 이게 뭡니까? 서방구는 우리가 일단은 미국이 다 해먹어야 된다 하는 게 이 먼로 독트린이거든요. 그래 되면 중국 어떻습니까? 아시아 쪽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동유럽, 최소 동유럽까지 가지고 자기 나와바리를 다 지키는 거. 이게 바로 다극화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네, 반미주의자 쪽은 미국 해가지고 먼 새끼들 해가지고 이거 미국 무조건 좌빨아 된다 생각하지만, 미국이 이제 뭐 전 세계 경찰 짓을 안 하다가 이제 물러나지요. 더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 떠들 게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자. 네, 이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제목은 베네수엘라 쇼 해가지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해가지고 말씀 들어보죠. 상당히 긴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죠. 베네수엘라 현지 시간으로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와 베네수엘라 북부 군사 기지들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말할 필요 없이 뭐 타겟 목표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권 내 주요 인사들, 그리고 항구에 정박 중인 베네수엘라 군함, 군함 함정 이거 되겠죠. 특히 고속정, 이란이 해가지고 준 고속정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고 차베스 묘. 이거 참 웃긴데, 이거 우고 차베스 묘를 갖다가 부수는 이 참 기똥찬 퍼포먼스를 하여간 목표물이 우고 차베스 묘지였고 이런 것 같은 상징적인 장소였고, 그 이외에는 통신, 연료, 항만 기반 시설 등 이래 됩니다.
근데 핵심은 딴 거 없고요. 이란하고 그 다음에 뭐 몇 개, 뭐 군 기지 해봤자 뭐 부셔봤자 몇 개 안 되고 주로 부신 거는 저 해안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고속정 뭐 이런 겁니다. 후자가 뒤에 해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베네수엘라가 들고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해 드릴 건데, 하여간에 주요 타겟은 정권의 주요 인사, 항구의 정박 중인 베네수엘라 군함, 그리고 우고 차베스 묘, 그리고 통신, 연료, 항만 기반 시설 등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요게 해가지고 우고 차베스 묘 폭격받는 사진이 이래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우짜가 지리적으로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뭐 올라온 거니까 해가지고 소개는 해드립니다. 이렇게 폭격이 있은 후에, 공습이 있은 후에 마두로는 새벽 3시경에 사실상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자, 이바구 진행을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 베네수엘라 군사력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미군 헬기 벌벌벌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렇게 만만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까놓고 알고 보면. 자, 말씀드려보면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더 많은 무기와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방 제재로 인해 레이더 부품 부족 문제, 특히 어떤 겁니까? 미제 레이더 부품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러시아와 중국산 신형 레이더를 도입해 이미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린 게 이거죠. HK-JM2 돼 있죠. 이게 뭡니까? 중국제입니다. 중국제 그 레이더로서 탐지 거리는 500km고요. 장거리 방어용입니다. 현재 운용 중입니다. 운용 중에 있는, 진짜로 제가 운용하고 있는 물건이다 되고요. 또 이어서 해가지고 JYL1 해가지고 또 중국제입니다. 이것도 탐지거리가 470km, 그리고 장거리 3D 레이더이고요. 베네수엘라가 들고 있는 게 몇 개를 들고 있다? 7개 이상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용 중이고요. 이어서 해가지고 JY11B 요거 있죠? JY11B 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나마나 뭐 한자로 적혀 있다시피 중국제고요. 탐지 거리는 450km고 3D UHF 레이더로 다수 배치 및 운용 중에 있습니다. 또 이어서 TPS-70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제 레이더입니다. 탐지 거리는 370km, 그리고 이거 똑같이 이동식 레이더고요. 하지만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분 작동하고 있다, 부분 운용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6 D6 틴쉴더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이더인데 러시아제 레이더입니다. 탐지 거리는 360km고요. 3D 레이더입니다. 이거 실제로 러시아제 이거는 운용 중에 있고요. 이어서 TPS-43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제입니다. 탐지 거리는 360km인데 이거는 제재로 인해 가지고 부품 수급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운용 불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레이더들, 중국산 레이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통합돼서 운용된다. 주력이 중국제 레이더라는 걸 갖다가 우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아시겠죠? 이런 가운데 해당 레이더들은 S300VM, 그리고 부크 M2 뭐 요거죠. 부크 M2, 그리고 사정거리 80km짜리 페초라 대공 미사일, 요거만 해도 11개 포대를 갖다가 현재 그 베네수엘라가 두고 있습니다. 즉 중국산 레이더하고 러시아제 레이더 이걸 갖다가 S300VM, 그리고 부크 M2, 그리고 페초라 대공 미사일 11개 포대에 이걸 갖다가 같이 다 묶어 가지고 통합 운용하고 있었으며 사정거리 6km짜리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과 전자전 시스템, 그리고 대공포가 함께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베네수엘라 군에서. 자, 이어서 또 바다에서 들어왔으니까 바닷고도 봐야죠. 베네수엘라 뭐 해군함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C-802A 미사일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말씀드리면 사정거리 180km짜리 중국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요거죠. C-802 요 802A 대함 미사일입니다. 요거 중국명은 YJ-83이고요. 이걸 탑재한 이란제 고속정도 있고 KH-31 공대지, 요것도 뭐 바다에서 이거만 있느냐? 아니죠. 또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KH-31 공대지 또는 공대함, 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20대 이상의 항공기, 특히 미군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러시아제 수호이 30 전투기도
베네수엘라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저 KH-31 해가지고 대한 미사일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걸 장착해 놓은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베네수엘라 군이 들고 있는 물건이 미군이 마음대로 헬기가 유유히 날아다닐 정도로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른 건 뭐 지상전 우자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상전을 못 짠다. 그게 핵심이다 했는데 지상전은 고사하고 헬기가 그 유유히 그래 날아다니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카라카스 인근에 있는 또 기지 공격받은 것도 뭐 하나 말씀드려보면 라과이라 해군 기지도 공습받았는데 여기에는 CM-90 카데르 대한미사일과 고속정 등 이란제 장비들을 배치 및 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라과이라 해군 기지도 공습받았다 이게 됩니다. 한편 요거는 날아다닌 거죠. 벌벌벌 날아다닌 거. 이렇게 못 날아다닌다니까. 자,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공습을 받아서 전투기가 부사졌다고 하더라도 페초라 같은 방공 시스템은 물론 베네수엘라가 들고 있는 맨페즈 그러니까 그 견착식 대공 미사일이죠. 휴대용 대공 미사일 이게 몇천 개를 들고 있다? 5천 개를 들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페초라 같은 방공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5천 개에 달하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맨페즈를 갖다가 단 하나도 사용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단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공포 뻥뻥 쓰는 거 이것도 안 보이고요. 뭐 대공미사일 이것도 안 보입니다. 대공미사일 쏘면은 얘들이 이거 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겠어요? 못 날아다닙니다. 자, 이 말은 뭐가 됩니까? 베네수엘라군이 미국에 포섭되었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카라카스 상공에서 이 느려 터진 헬기를 타고 유유히 비행한다는 건 베네수엘라군을 미리 포섭해 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미국은 최근 몇 년간 베네수엘라 군 내부의 인력들을 포섭하기 위한 작전에 돈을 많이 썼었고요. 마두로가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서 깜빵에 잡아넣은 장군과 대령 숫자는 대략 25명이나 됩니다. 즉 찝찝하고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소린데요. 우자가 뭐 이 그 정보기관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리죠. 어두운 세상이다. 어두운 세상이 있다. 말씀드리는데 찝찝하고 어두운 구석, 껌껌한 구석이 있다. 이게인데 우자가 보기엔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체포는 사전에 미리 협상된 합의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황상 베네수엘라하고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마두로를 미군에 넘겨줬다고 우짜견 쪽으로 봅니다. 역시 달러의 위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참고로 베네수엘라에 관심 있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카리스마 넘치고 중남미 국가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게 누굽니까? 차베스입니다. 차베스, 죽은 차베스. 요번에 공습에서 묘질과 폭격받았던 차베스의 경우 카리스마 넘치고 중남미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반해서 마두로는요 베네수엘라 군 뿐만 아니라 주변 국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원래 베네수엘라가 누구하고 친했습니까? 브라질, 콜롬비아 같은 이 국가들하고 친했죠. 하지만 브라질과 콜롬비아 같은 과거의 친구들은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은 옹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짜가 보기에 지금 뭐 중간 결론입니다만 우짜가 보기에 이번 베네수엘라 이벤트는 모든 것이 연출된 쇼였으며 마두로 역시 쇼를 벌인 배우 중에 하나고 실제로 쇼를 갖다가 참여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베네수엘라군은 많은 돈을 갖다가 뒤로 받았을 것이라고 우짜견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자, 쇼를 했다니까 작년 또 이거 이벤트를 갖다가 기억나게 하죠. 우짜에게는 이번 베네수엘라 쇼가 작년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쇼가 연상되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벤트입니다. 이란 그 폭격 건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억수로 빨리 정리됐죠. 이번 베네수엘라 건이 억수로 빨리 끝났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건에 대해서 우짜가 사건 개요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한 번씩 좀 복잡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로 독트린이 아니고 돈노 독트린 관련 얘기를 말씀드리죠. 이번 작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작전, 그러니까 마두로 체포하고 공습하고 이 작전은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공격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작전으로 선전 및 포장되었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이란 작전 실패였고요. 이번 작전도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우짜가 보기에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로 보고요. 트럼프는 해당 이란 폭격건, 이란 핵시설 폭격건을 미국의 해외 개입에서 발을 빼는 구실 또는 핑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돈노 독트린, 웃긴 소리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어가서 요거는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해가지고 기소된 건입니다. 마두로 기소된 건에서 해가지고 그 소장에 보면은 세 번째 해가지고 나왔는 게 보시면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기관총 기관총 소지죄 해가지고 이래 됩니다. 소지 혐의다 이 말이죠. 자, 말씀드리면 이번 베네수엘라 건은 명백한 불법 침략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법 침략으로 트럼프가 든 명분은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근거조차 없을 정도로 억수로 허술하다.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두로를 갖다가 이 기관총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 이거 자체는요 참 웃긴 게 수정헌법,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총기 소지 관련이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물론 뭐 베네수엘라가 미국 미국인도 아니고 미국 당도 아니니까 수정헌법 2조를 그대로 적용하기 그렇습니다. 수정헌법 2조가 앞으로 선택적으로 사용되거나 미국인 특히 공화당계 총기 옹호론자들에게도 이 수정헌법 2조가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여간에 이 명백한 불법 침략이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정권교체는 아닙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트럼프가 해가지고 뭐 나오는 베네수엘라, 제가 베네수엘라 가다가 뭐 어제 통치할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 말하고 있는데 이거 아몰랑 반미주의자들 쪽에서는 마두로를 억수로 높이 쳐주겠지요. 하지만 마두로는 전체주의 통치자가 아니었으며 중남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쉽게 교체될 수 있는 부패한 권력자였습니다. 마두로를 그저 넘겨줬다는 인상이 짙은 가운데 베네수엘라 고위 지도부와 군부는 거의 온전히 건재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으며 부통령을 통한 법적 승계 절차를 이행하고 평소처럼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죠. 예,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임시 통치하겠다고 떠들었지만 지상전을 통해서 아무것도 점령한 것이 없지요. 예, 그냥 가서 그 이른바 참수작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대통령이나 잡아오고 이러고 끝났기 때문에 지상정 땅 따먹기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땅을 못 차지 못했다는 것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웃자가 보기에 트럼프의 이 뭐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당분간 해가지고 통치할 거다 이 말은 허황된 소리다. 무협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참고로 해가지고 베네수엘라는 지난 4개월 동안 전쟁 준비를 해 왔었는데요. 카라카스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군 헬기, 특히 뭡니까? 치누크 헬기, 이 소음 쩔고 늦게 날아다니는 이 헬기 타고 벌벌 갔잖아요. 이 카라카스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군 헬기를 향해 대공포 사격도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뭡니까? 미군 헬기가 날아다니기 전에 이미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군에 의해 체포되어 미 특수부대에 넘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시사합니다. 어쩌든지 미군 병력은 억수로 신속하게 투입되었다가 바로 철수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미군의 이 특수부대가 그렇게 빨리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이는 이 타겟에 대한 작전이 형식적인 절차였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자, 밀리터리 쪽에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중국과 딜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개입과 관련해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사안들 뭐가 있습니까? 마약, 석유, 그리고 국유화 이것 등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뭐 항공모함 띄우고 상륙함 띄우고 등등 해가지고 정책 방향을 급선회했지요. 중국하고 베네수엘라 관계 그리고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빌려준 돈 빚이죠, 빚. 예, 이 빚 문제를 고려했을 때 트럼프의 콩볶아 먹기식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 그리고 마두라 체포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중국이 계속 가져갈 것이라는 걸 뜻합니다. 그 정도에서 트럼프의 작전 또는 쇼는
종료되었다고 우짜견적으로 보고요. 아무리 봐도 이란 건하고 비슷한데 2025년 6월 트럼프가 미국인들에게 선전 및 구라친 것과 달리 이란 핵시설의 진짜 피해는 아주 미미했고요. 덕분에 이란 역시 보여주기식 보복 쇼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짜 관련해서 작년에 이미 지도도 계속 해가지고 올리고 해가지고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시설 폭격 후에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하고 바로 곧장 철수를 한 바 있고요. 관련해서 마두로는 미국에 인계되기 전에, 그러니까 잡혀서 미국에 가기 전에 전날, 그러니까 2026년 1월 2일에 시진핑의 중남미 카리브해 특사인 추 샤오치,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추 샤오치, 시진핑의 중남미 카리브해 특사인 추 샤오치를 갖다가 시간으로 치면 대략 한 3시간, 2시간 45분, 3시간 전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해가지고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 그러니까 대략 한 3시간 전에 해가지고 추 샤오치를 갖다가 만났다, 이렇게 됩니다. 좀 찝찝구리하죠. 하여간에 베네수엘라군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동안 화려한 기습 공격을 감행해 마치 적을 제압한 듯이 모습을 보여주고 승리를 선언한 후에 신속하게 미군이 철수했고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음 단계,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미국 석유 메이저 석유 회사들에게 베네수엘라 석유 채굴권을 내줄 수도 있다라고 우짜견적으로 보는데, 하여간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짜가 소감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겠다? 의미심장한 지도지요. 예,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해가지고 짬짬이 해가지고 중간에 낀게 있는 친구도 이래 되는데, 우짜의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2025년에는 이란에서 쇼가 벌어졌고, 2026년 새해 초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쇼가 벌어졌는데요. 트럼프가 쇼를 했는데, 베네수엘라 건과 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가 된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에게는 억수로 나쁜 소식이다라는 이 암시가 됩니다. 앞으로 이 중국이 대만에 지도가 이래서 그렇다마는 중국이 대만 지도부를 갖다가 미국식으로 해가지고 참수작전 비슷하게 하듯이 해가지고 요인을 갖다가 잡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찍소리 할 수 있어요?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우짜가 보기엔 러시아가 그 짓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전략 자산이니까.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우짜가 보기엔 러시아가 젤렌스키를 갖다가 죽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죽일 때 되면 확실하게 죽이겠죠. 예, 요래 가지고 우짜가 베네수엘라 쇼에 대해서 우짜가 조금 장하게 베네수엘라 가진 레이더 무기라든지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전투기, 그리고 헬기가 왜 날아다니는지 등등 각각의 이 정황들을 조합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우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베네수엘라 특집이니까 베네수엘라 건으로 뽕을 뽑아봅니다. 요거는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입니다. 이거는 공식 확인된 매장량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베네수엘라의 지하 자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원유가 얼마다? 3,030억 배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이 확인된 거 기준으로만 해도 3,030억 배럴, 세계 최대 1등입니다. 2등이 사우디고요. 3등이 이란이고, 그 다음 캐나다, 이라크, UAE, 쿠웨이트, 러시아, 그 다음 미국, 리비아 이래 되죠.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원유 매장량은 1등이다. 그러면 이거만 있느냐? 아니죠. 천연가스도 200조 입방피트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확인된 매장량 기준입니다. 이게 양이 200조 입방피트면 세계 34위 규모고요. 그리고 철광석은 40억 톤을 들고 있습니다. 요게 금액으로 치면 6천억 달러 기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금 매장량, 금도 나옵니다. 금 매장량은 대략 8,000톤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 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또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베네수엘라의 금 보유량도 있습니다. 금 보유량도 이거 161톤, 이 금괴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161톤으로 그 온스로 바꾸면 518만 온스나 됩니다. 금 보유량은 라틴 아메리카 최대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석탄 매장량은 5억 톤 이상이 됩니다.
기타 니켈, 구리, 인산염 등이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자원들이 지하 자원이 있는데 이거는 베네수엘라가 제재 등을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미개발 상태입니다. 예, 요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뉴스에서부터 일반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베네수엘라 석유로 계속해서 떠들겠죠. 아마 우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초, 길게 가면 이번 주 내내 베네수엘라 이 석유 가지고 많이 떠들 것 같습니다. 엄청 떠들 것 같은데 우짜 개인적으로는 2020년 우한필름 터질 때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완전한 붕괴라는 포스팅을 한 바 있는데요. 거기서 왜 베네수엘라 석유가 이 어마어마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이 망했는지, 왜 사회주의 덕분에 망했는지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나중에 뭐 시간도 5년이 지났지만 지금 해도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통할 만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면 만들든지 하고요. 하여간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아는 얘기인데 베네수엘라 매장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우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다 이거 왜 이 꼴이 나는지를, 왜 매장량하고 상관없이 석유 매장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갖다가 내일 우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25분이다. 일단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또 나 보시면 기사가 2022년 기사죠. 예, 그래서 뭐 배틀 오브 컨트롤 오브 베네수엘란 골드 컨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베네수엘라가 미국이란다. 영란은행, 영국의 영란은행에다가 금괴를 갖다가 31톤을 갖다 여기 있죠. 31톤을 갖다가 그 영란은행에다가 맡겨놨습니다. 근데 이게 제재권으로 묶여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계속 달라고 하는데 이 영란은행 인마들이 안 줘요. 예, 관련 얘기를 좀 해보죠. 베네수엘라 금괴 40만 개, 무게로 바꾸면 31톤, 금액으로 바꾸면 20억 달러 어치가 2018년부터 영국 중앙은행 BOE 금고에 동결되어 있고요. 동결된 이유는 미국과 영국이 불법 선거를 이유로 마두로 정권에 가한 제재 때문입니다. 2023년에 영국 법원은 마두로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에 발맞춘 영국 정부의 정책을 근거로 금동결, 베네수엘라 금동결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또 2023년에 내린 바 있고요. 한편 해당 금괴, 이 31톤이라는 이 금괴는 베네수엘라의 노후화된 석유 인프라 유지 보수 그리고 석유 산업의 재건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확인된 매장량 기준으로 3,030억 배럴이나 되는데 여기 투자 부족과 제재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했고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영란은행에 지금 동결되어 있는 이 금괴를 갖다가 베네수엘라 금괴 31톤을 갖다가 들고 와서 매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 외교 정책에 따라 수탁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 중앙은행 BOE는 베네수엘라 새 정부가 인정될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될 경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굴복한다는 게 뭡니까? 미국에게 31톤을 갖다 준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 그리고 글로벌 금융 규범에 대한 리스크, 이 침범에도 불구하고 저유가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트럼프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은 리비아와 아프가니스탄의 해외 자산을 갖다가 중간에서 가로챈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 베네수엘라 특집이니까 뭐 오늘 뽕을 다 뽑아봅니다. 자, 베네수엘라 실세들에 대해서 우짜가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네수엘라가 마두로의 국가, 대통령이 마두로가 앉았으니까 마두로가 다 해먹는 줄 알겠지만 실제로 베네수엘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권을 쥐고 있는 대표적으로 3명을 우짜가 꼽았는데 실권을 쥐고 있는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즉 마두로는 꼭두각시였다 이게 되겠죠. 첫 번째 우짜가 실권을 쥐고 있는 3명 중에 첫 번째 뭐 누구다? 여기 있는 디오스다도 카벨로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두로 정권에서 내무장관, 법무장관, 평화부 장관, 무려 타이틀을 3개나 다 해먹고 앉아있는 게 누구다? 디오스다도 카벨로입니다. 이 자가 실권을 쥐고 있는 3인방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고요. 또 한 명이 누구 있다?
네, 요거는 더 군복 보면 아시겠지만 국방장관입니다. 이름이 뭐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입니다. 여기가 또 3명 중에 1명 해당되는 블라디미르 파드리노가 되고요. 또 한 명 누구다? 네, 현재 임시 대통령 자리를 하고 이제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자 부통령이죠. 여기가 이제 임시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3명, 예, 이렇게 요 3명, 예, 요 3명이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다 보시면 되고요. 현 집권 세력, 이들이 현 집권 세력입니다. 예, 마두로가 아닙니다. 현 집권 세력은 골칫거리에다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린 꼭두각시 마두로에게 질렸고, 따라서 미국 내 나르시시즘에 쩌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가 있죠. 트럼프를 위해서 마두로를 갖다가 넘겨줬다고 우짜겐적으로 추정합니다. 마두로를 갖다가 넘겨준 거, 마두로를 미국에 인계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죠? 시간을 벌어줄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몰랑 반미주의자들은 베네수엘라를 억수로 위대하게 보겠지만, 베네수엘라는 국가의 웰스가 이 중 75%가 극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냥 국가 자본주의 모조품이다라고 우짜겐적으로 보고요. 왜 그럴까요? 국가가 형식상 장부상으로 존재할 뿐 사실상 국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는 두고 봐야 되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우짜 관점에서 까놓고 말씀드려보면, 누군가가 무력을 행사해 자신의 꼭두각시,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꼭두각시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고 해당 꼭두각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느냐, 이게 우짜 보기에는 핵심 앞으로 예상되는 베네수엘라의 게임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마두로 해가지고 V자 그리고 앉아있죠? 예. 좀 줄이고. 마두로가 V자 그리고 있는데, 우짜가 웃긴 예상, 아주 코미디 같은 예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기소한 마두로 혐의들의 경우 미국 법정에서 인정되기가 사실상 우짜가 보기엔 제로입니다. 제로. 예를 들어서 기관총 소지권은 아예 패스하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소권에 보면은 데라스 솔라스 카르텔이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 카르텔 그냥 마약 카르텔이죠. 이게 근데 실제로 장부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를 갖다가 미국 판사 그리고 배심원단에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뉴욕 지방법원이죠. 예, 거기에다가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또 마두로가 마약 밀수에 손을 댔다는 증거들도 배심원단에게 입증해야 됩니다. 게다가 또 뭐합니까? 마두로 변호인에게도 이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짜가 보기에 마두로 미국 법원에서 해가지고 기소돼가지고 징역 산다, 또 살짝이 우짜가 보기엔 좀 힘들다 봅니다. 물론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 되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소된 혐의들로 봐서는 마두로는 이 깜빵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우짜가 보기에는. 자, 넘어가고요. 자, 베네수엘라 얘기하면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이아나입니다. 가이아나. 요즘 해가지고 미국 석유 글로벌 전 세계 해가지고 석유 메이저들이 가서 해가지고 기름 캐낸다고 정신이 없는 곳이 어디냐면 이 가이아나입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뉴스모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 석유 이쪽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125년 동안 생산권이 있다라고 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뉴스모멘에서 작년인가 소개한 것 같은데, 이거는 대충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하지만 마두로가 미국에 인계되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제 가이아나에 대한 이 영유권 그리고 기름 채굴권, 생산권, 이 주장을 갖다가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짜가 보기엔 거의 포기했다고 보는데,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 이쪽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마두로, 그러니까 마두로 자체가 제거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금 좋은 일이 됩니까? 가이아나죠. 가이아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이아나 생산량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요. 반대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두고 이런저런 꿈을 꾸겠지만 누가?
트럼프가 말이죠. 트럼프가 꿈을 꾸겠지만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고 생산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시장 반응, 즉 베네수엘라 석유를 두고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것으로 우짜겐적으로 예상합니다. 가이아나 생산량 보시면 2027년까지 해가지고 120만 배럴, 하루 평균 120만 배럴까지 늘어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이제 옆에서 뭐라 하던 베네수엘라가 치워졌으니까 가이아나의 미래는 아주 창창하다. 가이아나가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우짜겐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끝내기 전에, 끝내기 전에 2026년 1월 둘째 주 미국 경제 주요 이벤트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화요일에 2025년 12월 ISM 제조업 PMI가 나오고요. 하루 월요일은 오고요.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2025년 12월 ADP 난팜 고용이 나오고 똑같은 수요일에 11월 졸트 구인 공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넘겨서 금요일에 2025년 12월 고용 리포트가 나오고 똑같이 2026년 1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옵니다. 2026년 1월 둘째 주 주요 이벤트 이 중에서 핵심 주인공은 누가 될 거냐? 주 초반에는 베네수엘라 건이 아무래도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고요. 후반에는 다행히 고용 관련 데이터가 주인공이 되겠다 이렇게 우짜겐적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 5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